계속해서 광주 전남권 소식입니다. 어제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광주에서 43명, 전남에서 22명이 나오는 등 모두 6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연일 60명대 확진자 수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김혜린 기자, 밤사이 확진자 상황 전해주시죠. 네, 밤사이 광주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1명 더 나왔습니다. 이 중 6명은 최근 집단 감염이 발생한 광주 북구의 한 중학교 관련 확진자들입니다. 6명 가운데 5명은 앞서 확진된 중학교 교사가 다닌 교회 신도들로 확인됐습니다. 나머지 1명은 중학교 학생의 가족으로 다른 지역 대학생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 중학교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 건 지난 5일이었는데요. 이후 나흘 만에 관련 누적 확진자가 모두 21명으로 늘었습니다. 이 밖에도 밤사이 북구의 한 초등학생 1명이 유증상으로 검사한 결과 확진돼 오늘 관련 학교를 대상으로 전수 검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로써 어제 하루 광주에서만 모두 43명이 확진됐습니다. 전남에서도 밤사이 확진자 7명이 추가됐습니다. 앞서 집단 감염이 발생한 광양의 한 중학교 학생 1명이 추가로 확진돼 관련 누적 확진자가 31명으로 늘었습니다. 이 밖에도 목포와 장흥, 순천 등에서 확진자가 나왔는데요. 주로 기존 확진자들과 식당이나 직장에서 접촉해 확진된 경우였습니다. 어제 하루 전남의 신규 확진자는 모두 2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그제도 광주와 전남의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60명대를 기록할 정도로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마스크 쓰기와 거리 두기 수칙 준수 등 개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KBS 뉴스 김혜린입니다. 지난 2월부터 전국적으로 경찰의 암행 순찰차 제도가 시행되면서 고속도로와 일반 도로에서 교통법규 위반 단속을 벌이고 있는데요. 광주와 전남에서는 최근까지 1,700여 건이 적발됐습니다. 그런데 광주 경찰은 매월 단속이 꾸준한 반면 전남 경찰은 갑자기 단속 건수가 급증했습니다. 김영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교차로에서 차량 한 대가 신호를 위반하고 내달립니다. 이를 지켜보던 경찰 암행 순찰차가 사이렌을 울리더니 차량을 뒤쫓아갑니다. 신호 위반은 벌점과 범칙금 부과 대상입니다. 엄청 걸렸어요. 시내가 이런 거 한 번도 안 걸렸는데. 암행 순찰차 제도가 전국적으로 시행된 것은 지난 2월. 신호 위반과 중앙선 침범, 그리고 안전띠 미착용 등이 주요 단속 대상입니다. 광주에서는 지난 6개월간 1,490건이 적발됐습니다. 광주경찰청은 매월 100에서 200건 정도로 꾸준히 단속을 벌여왔고 지난달에는 집중 단속으로 600건 넘게 적발했습니다. 광주 시민의 안전과 소통을 위하여 24시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타 지역보다 단속 건수가 많은 것 같습니다. 반면 전남은 모두 268건이 적발됐는데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0건이던 실적이 지난 7, 8월에야 268건을 기록하면서 최근에야 비로소 본격 단속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또 일선에서도 또다뭐 기계식 단속을 많이 하는 측면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이유로 저희는 이제 초창기에 이렇게 했거든요. 전남경찰청은 또한 최근에야 인력이 확충이 되면서 암행 순찰차 단속을 강화했다고 해명했습니다. KBS 뉴스 김영창입니다. 여수시가 웅천지구 생활형 숙박시설 편법 증여 등 불법 거래 의심자 17명을 적발했습니다. 여수시는 지난 6월과 7월 웅천 지역에 신규 분양된 생활형 숙박시설 전매 신고건 중 13건, 28명을 정밀 조사했고 이 가운데 불법 거래 의심자 17명을 추려 경찰서와 세무서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 내용은 분양권 전매 실명의자와 매매대금 입금자가 다르거나 가족 간 명의 변경 과정에서 증여세 탄로가 의심되는 경우 등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이달부터 나주 신고배가 본격적으로 출하되고 있습니다. 최근 잦은 비로 배 재배 농가들이 제때 수확을 하지 못하고 있지만 작황은 평년 수준이고 당도도 기준치를 웃돌고 있습니다. 윤주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배나무에 열매가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예년 같으면 추석을 앞두고 수확이 한창이겠지만 잦은 비로 손을 놓고 있습니다. 봉지가 젖은 상태로 수확하면 배 색깔이 변색되는 등
상품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수전에 들어가기도 힘들고요. 뭐 발 젖지, 옷 젖지 다 젖어버리니까 못하고요. 그리고 배한테도 이렇게 색깔이 안 예쁘고 또 그 오물 같은 게 많이 묻고 그래요. 실제 이달 1일부터 6일까지 0.1mm 이상 비가 내린 날은 닷새나 되고 지난달에도 19일이나 강우를 기록했습니다. 잦은 비로 과수 관리 등의 어려움은 있었지만 작황은 평년 수준으로 당도도 기준치인 11.5 브릭스를 웃돌고 있습니다. 가격 역시 고공행진을 보였던 작년보다 떨어져 산지에서 특품 기준으로 10개들이 7.5kg 한 상자에 2만 원에서 3만 원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9월 1일부터 지금 그 신고 매출화가 돼가지고 지금 하루에 15,000상자에서 2만 상자 정도 지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추석 임박해서는 물량이 2만 상자 이상 이렇게 거래가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잦은 비로 나주배 재배 농가들이 소가리를 하고 있는 가운데 기상청은 오는 17일까지 비 소식은 없다고 예보했습니다. KBS 뉴스 윤주성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1차 지역순회 경선에서 이재명 후보에 이어서 2위를 기록한 이낙연 후보가 오늘 광주를 방문해 호남 공약을 발표하면서 지지를 호소할 예정입니다. 이번 주말 대구, 경북과 강원 지역 순회 경선을 앞둔 상황에서 광주를 찾는 것은 선거인단이 가장 많은 호남에서 반전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정의당 대선 후보 주자인 심상정 전 대표 역시 오늘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고 지역 관련 대선 공약 등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광주 학동 철거 건물 붕괴 사고와 관련해서 책임자 처벌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가 출범합니다. 광주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학동 붕괴 사고 유가족이 참여한 학동 참사 시민대책위는 오늘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책위는 경찰의 철저한 수사와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의 책임 이행을 촉구하고 유족 지원 활동을 비롯해서 재발 방지 대책, 법제화 방안 마련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가을 날씨를 만끽할 수 있겠습니다. 아침 기온 20도 안팎으로 비교적 선선하게 시작했고요. 한낮 기온 광주 27도, 순천 30도로 어제보다 조금 더 높게 오르면서 포근하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10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니까요. 건강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아침에는 다소 흐리고 일부 지역에 빗방울이 떨어졌는데요. 점차 저기압의 영향에서 벗어나면서 오후에는 맑은 가을 하늘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기온입니다. 현재 기온 대부분 지역이 어제보다 조금 낮은 기온 보이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담양이 28도까지 올라 어제보다 3도가량 높겠습니다. 여수와 고흥의 낮 최고 기온 28도, 광양 29도로 어제보다 1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목포 26도, 영암 27도, 강진과 완도 28도까지 오르겠고요. 신안을 비롯한 그 외 도서 지역은 한낮 기온 26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바다를 중심으로 최고 2.5m로 다소 높겠습니다. 모레는 다시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 한때 비가 내리겠고요. 주말부터는 다시 당분간 맑고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여수시의회가 여수경도 생활용 숙박시설 관련 국정감사 및 감사원 감사 실시 촉구 결의안을 공동 채택했습니다. 여수시의회는 경도 개발에 대한 지역사회 문제 제기를 전라남도와 광양 경제자유구역청이 외면하고 있다면서 심도 있는 조사를 위해 국정감사와 감사원 공익감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여수시의회는 이번 결의안을 국회 소관 상임위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추석 연휴 수출입 통관의 차질이 없도록 특별 대책이 추진됩니다. 광주본부 세관은 긴급차질 신속한 통관과 수출 화물의 적기 선적 지원을 위해서 오는 24일까지 휴일을 포함해 24시간 통관 체계를 가동할 계획입니다. 또 중소수출업체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서 오는 17일까지 관세 환급 특별 기간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광주시가 내년도 생활임금을 올해보다 3.8% 인상된 시급 1,92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이번에 인상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부터 광주시를 비롯해 시 산하공사와 공단, 출자 출연 기관과 민간 위탁기관 소속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생활임금은 공공부문 노동자 생활 안정과 실질적인 생활을 위한 것으로 3인 가구 기준 최저 생계비 등을 고려해서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됩니다. 광주시가 인공지능 관련 기업 10곳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광주시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헬스케어와 에너지, 그리고 데이터 분석 기업 등 10곳과 업무 협약을 맺고 기업별 법인이나 지역사무소 설립을 통해서 인공지능 생태계 조성에 협력하기로 약속했습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